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수 읽는 남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아유, 왜 분위기 지금 띄워야 돼? 아니 방송을 왜 이렇게 하세요, 진짜? 아니 앞에서 백혜령 의원님 정말 엄청난 네. 사회적 책무와 네.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저 혼자 이제 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세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보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달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다이나믹 코리아니까. 예, 이번 이슈도 이번에도 한 주 동안 너무 많죠, 화나는 뭐가. 이슈 많았죠. 가장 많았죠. 뭐 하나를 꼽는다면 뭡니까? 아니 뭐 그냥 오늘도 뭐 이슈가 이 안에 들어있던데 박성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사법부 뭐 오늘 이 안에 있으니까 자세히 그때 얘기하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네. 사법부가 제대로 법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답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하러 나온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되면요 국민적 관점과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화가 났죠.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중에 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네네.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3,600여 명 수용 가능 구치소 현황 보고 문건 자체를 삭제했다. 맞아요. 이게 증거인멸 아니고 인멸이죠. 뭡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도 바꿨어요. 물론 네. 나중에 본인이 예전 휴대전화 제출했다고 했지만 그게 증거가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왜 휴대전화를 바꾼 거예요? 갑자기. 네, 그것도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졌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걸 지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냐고요. 네. 증거인멸에 그게 없었다고요? 그 말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네.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네. 그걸 또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네. 아니 근데 내란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말렸어야죠. 그걸 따라가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이 정말 뭐랄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네. 내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막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CCTV 나온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나가려고 하니까 막았어요. 그게 왜 막은 줄 아세요? 다 온 뒤에 가라고. 국무위원 뒤에 11명 온 뒤에 가라고. 네. 그거는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시켜준 행동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행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이게 박성재 전 장관의 주장처럼 그냥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통상적 업무냐고요.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의 행동에서 막고 못하게 그걸 저지를 했어야죠. 네. 그거 안 한 것 자체가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속의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법부가 왜 이런 판단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사실. 사실 저는 이제 한덕수에 의해서 박성재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지금 내란 재판이 굉장히 위험해진 게 아닌 약간 위기감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담 재판부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 드는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보면 직위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란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원성이 높잖아요. 국민적 원성이. 네. 근데 그런 국민적 어떤 불만, 비판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있다고 하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재판이 계속될 텐데 네.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하는 신뢰를 줘야 돼요. 그게 사법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전담 재판부 만들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이 가면 우리가 곧 있으면 12월 3일이잖아요. 네네. 바로 계엄의 밤이 다가오는데 지금 사법부 조의대도 저러고 있고 뭐가 좀 해결이 될까요? 이게 보일까요? 아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서 따끔하게 국민적 여론이 받쳐져서 비판이 네.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부 보호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저런 행동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한 행동일까? 실제로 사법부가 국민적 관점에서 내란을 단죄하려는 의도와 뭐 의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쩐 원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내란은 분명하게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헌법 기관이 활동을 못하게 막는 모든 게 내란이에요. 네. 국회나 그다음에 선관위 이게 헌법기관들 아닙니까? 그 헌법기관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실제로 군대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거 다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라뇨.
그런 사람들을 단죄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이런 내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게 뭐 정상적인 활동이었다. 그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려보세요. 내란으로 단죄를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군대 파견해요 그러면. 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사법부가 이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룸사롱 의혹이 있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과 시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도 안 되게 구속을 풀어줬던 지기현이 내란 재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12사안부터 아무런 입장 표명 안 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그 본인들 사법부가 피해를 봐도 아무런 이런 방구 안 하던 조희대 그리고 이번에 국감장에서 침묵으로 일과하던 조희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사활을 걸고 보호하고 있고 그렇죠.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사법수장 조리돌림 이 사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무슨 조리돌림인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그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출석해서 요청을 하면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감에서 출석만 하고 인사만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인사하고 갔던 것은 관례상 한 거지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위원회에서 법사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어떤 그 허가를 통해서 이석을 하게 돼 있는 거지 반드시 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에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할 때 인사하고 끝날 때 인사한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네. 대법원장도 출석의 의무가 있는 걸로 나오고 답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권 분립 자꾸 그따위 소리 하는데요. 삼권 분립은 사법부를 견제하게 하는 게 삼권 분립인 거예요. 삼권 분립이 사법부는 신성시하고 사법부는 견제를 안 받고 사법부는 비판을 안 받는 게 삼권 분립입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누구나 데려다 놓고 재판하잖아요. 정치인도 불러다 그러면 행정부 대통령까지 재판하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은 재판 안 합니까? 그게 삼권 분립인 거지.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다 하면서 왜 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왜 무슨 사법부를 조리돌림한다는 등 조선일보처럼 또는 뭐 삼권 분립이 어긋난다는 뭐가 어긋난대요 대체.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력이 국회밖에 없잖아요. 네.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뭐를. 네. 국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게 삼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불러서 대법원장이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질문한 내용도 보세요. 민주당에서 재판과 관련된 거 질문했습니까? 아니 무슨 뭐 판결을 왜 그렇게 내렸냐 이런 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 왜 한덕수 만났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답변해야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재판과 뭔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재판의 절차 과정에 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틀 만에 결국 다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죠. 그렇죠. 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절차를 이렇게 짧게 했냐. 관례 자꾸 얘기하던데 그 전에 보통 이제 전원합의체 넘어가면 거의 3년씩 걸린대요.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 자기들이 이틀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유력한 댓글로. 그리고 관례 얘기하던데 관례는요. 보통은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은 재판을 끝내지 않고 기다려줘요. 그렇죠. 결과 나올 때까지. 네.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 관례는 왜 다 깬 거예요? 그러면 아니 관례 하면서 관례는 다 깨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도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럼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는데 어떻게 견제하는데요?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죠. 조선일보가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대단합니다. 이게 조희대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사법부가 격양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바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인민재판 아니냐라고 그 어제 씬을 얘기했는데 경향신문은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래서 조희대의 이러한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반발을 좀 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감의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부한 거예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이고요. 선출된 권력이고요. 대법원장은 거기에 나와서 답할 의무가 있어요. 국민이 묻는 거예요. 그걸 네. 왜 국회의원들이 묻는다고 생각하죠? 네. 아니 국회는 국민 모두가 다 가서 모두 물어볼 수 없으니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물어봐 주세요라고 국회에 보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좋든 싫든 본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국민의 뜻이 자기가 똑같아야 돼 항상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으면 당연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고 입국 닫고 그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네. 뭐 눈 감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처럼 네. 증언 거부함 사무실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이게 맞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다. 네. 사실 이쯤 되면은 이제 그 허공을 바라보면서 계속 질문을 외면했는데 네. 이러한 침묵 자체가 본인의 유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냐,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백혜령 경정 와서 네. 제가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웃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왜 다운됐냐고 분위기가 네, 지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혜령 경정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직접 백혜령 경정 투입해서 임은정 이제 일을 해라. 뭐 인사건 수사건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이 백혜령 경정까지 투입할 테니까 마약 수사, 마약 외압 수사 제대로 수사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임은정 지검장과 검사장과 바로 백혜령 경정 충돌이 보이고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걸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게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논란을 삼더라고요. 또 뭐 네. 수사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네.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네. 그 백혜령 경정이 그러면 고발한 대상이 누굽니까? 경찰청장이었나? 뭐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예, 고발한 거예요. 핵심 권력 기관들이죠. 3명을 제가 알기로 예. 3명을 알고 있는데 그게 그 고발과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대체? 그렇죠. 얘기를 해볼게요.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발했으니까 그 고발된 사건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데 이게 마약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네. 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외압이 내려왔어요. 그거 분명히 불법적이죠. 잘못됐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원래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체?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발한 사람이 들어와서 수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백혜령 경장이 만약 경정이 한 번도 수사를 안 했던 사람인데 고발인으로 들어와서 만약 수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그 사건을 수사해 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수사의 그 노하우도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쫓겨나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해서 가장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 사람이 가서 수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대체?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사람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고발 대상이 처벌을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사를 못하게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저는 이 백혜령 경정이 그 전부터 수사를 해온 노하우가 있고 네.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조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사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이 사람이 민간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 사건과 연관이 없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고발을 하고 들어가서 하면 보복적인 게 들어갈 수 있겠지. 네. 그러나 백혜령 경정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사를 해온 것이 막혔고 그걸 다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거고 네. 지금 나중에 들어와 수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겠지. 뭐 이문정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검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좋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백혜령 경정이 들어가서 같이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이든 보수 언론이든 백혜령 경정이 들어가는 게 피해자가 뭐 수사를 하니까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백혜령 경장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관이에요. 경찰이고 현직 경찰이고요. 그 사람이 외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배제시키는 것 자체 그거는 실제로 수사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윤석열도 자기가 폭로했잖아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다시 수사했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해서 내부의 어떤 그 비리 문제나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폭로하고 고발하고 고소한 것 때문에 수사 자체도 배제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지 않다. 그래서 또 이슈가 잠깐 들어가면은 백경정은 그 검찰 합수부 자체가 은폐의 본진이기 때문에 나 여기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임은정 지검장은 지금 합수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백혜영 경정이 얘기하는 부분과 임은정 검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특별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러면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저는 백혜령 경정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오히려. 그렇죠. 네. 들어가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는 백혜령 경장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임은정 검사장이 받아서 함께 수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백혜령 경장이 수사했던 내용들의 노하우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갈등의 요소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비춰지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그거 포함시켜서 수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따로 수사팀을 꾸린다는 것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또 파고 들어가지고 엄청 공격을 해야 되겠지. 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이런 식으로 푸냐고요, 문제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명준 검사장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비판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백혜련 경제위 들어가서 함께 수사팀에서 활동하면서 뭐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면 논의해 가면서 수사의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엔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이문정, 그리고 이 은폐 자체를 검찰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백혜룡, 앞으로 사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YTN 기자의 그런 통화가 공개됐죠. 관련 영상 보시죠. 무슨 일이에요? 정말 치사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지금? 아니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한번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와 그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 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네, 결국엔 윤정부 시절에 YTN이 유진에 매각한 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인과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제 발언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유력한 이제 어쨌든 대권 후보였잖아요. 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이제 그 당시에 그 후보에 부인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기자 입장에서는 무섭지 않겠어요? 만약 네.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되면 나를 그러면 또는 이 그 YTN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그 누구야?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 통일교회 본부장한테 문자인가 뭘 보내면서 피바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YTN 네, 관련해서 네, 네, 네. 자기들 비판했다고. 협박이냐? 네, 그 협박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협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YTN을 미워했을까. 그리고 YTN을 거의 이제 공적 언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이죠. 왜냐하면 반공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거 비판하겠네. 어쨌든 공적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의 대주주가 사실은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공기업들인 대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YTN이 그래도 공영성이 높은 방송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었는데 그것 자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민영화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진에 넘겨준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그런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많고요. 그래서 김건희의 이런 말은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YTN을 민영화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서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엔 나도 복수해야겠네, 안 되겠네, 이런 김건희의 발언 센세이션 했고요. 또 우리의 센세이션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이진숙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밑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 숙청이자 공포 정치다. 그날의 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바쳐진 추석 재물이었습니다. 네, 이진숙 이렇게 말했죠. 해임 하루 만에 수갑, 비상식이 뭐 뉴노멀. 아, 이거 뭡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수갑 채우는 건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체포하는데 수갑을 안 채우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하러 갔는데 수갑 안 채우고 데려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또 논란이 됩니다. 왜 수갑 안 채웠냐고. 아니 경찰들이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체포하면 수갑 채워 오는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저거 경찰이 단독으로 한 겁니까? 사법부에서 체포 영장 발부해 준 겁니까? 사법부가 발부해 준 거예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가지고 체포한 거라고요. 경찰이 그냥 마음대로 갔어요? 아니 그러면 따지려면 사법부를 따지세요. 아니 이진숙 저분은 경찰한테 뭐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경찰이 6번의 출석 요구를 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영장 청구해서 판사가 판단 내려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요. 네. 경찰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법부 가서 따지세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 가지고 제대로 그 절차를 체포하러 갔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 무슨 연관이 있고 뭔 재물이라는 거야. 박충건 의원도 참 답답해 죽겠어요. 무슨 추석 재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사법부를 따져. 왜 영장 발부했냐고.
아니 6번 출석 안 해서 체포했다고 또는 수갑 채웠다고 해서 원칙과 법에 따라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안 맞다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마치 경찰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사법부가 발부한 정상적인 영장에 의해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럼 사법부를 따지라고요. 사법부가 볼 때도 이 사람 잡아와야겠네 생각에 체포영장 발부한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네, 진짜 이게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감에서 진실에 대한 진술을 뭐 거부한다거나 위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쓰이는 남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준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